그나마 이 2022학년도 기출 문제가 너희 시험이랑 가장 근접한 문제가 될 거야. 5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런 거는 딱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허생의 아내는 허생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여인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취적이고요. 나머지가 맞다는 것만 알면 돼. 허생은 개인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긍정으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3번. 시험하려는 거 맞고요. 그리고 명분론적 학문관을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독서를 하는 이유가 학문 수양에서 찾는 건데 뒤로 갈수록 실용적인 측면을 보이고 공리공론이 자소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공리공론? 그렇죠. 쓸데없는 이론. 이게 빌공자예요. 쓸데없는 이론과 쓸데없는 논쟁만 일삼는 지식인들을 비판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참고예요. 생면부지라는 건 뭐야?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말하고 호언장담. 크게 말하는 거야. 뭐를? 장담하는 거. 내가 갚을게.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자아자찬은 알 거고 얘 뭐였어? 어? 그렇지. 말로 사람을 꿰는 거죠. 아첨하는 얘기였고 얘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것만 참고로 알면 되고요. 얘 뭐예요? 허장성세. 줄이면? 허세. 그렇지. 허세. 근데 관련이 없죠. 허세는.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율도국이 추상적인 낙원인 이유가 뭐였어? 왜 율도국이 추상적이에요? 착한 사람들만 있어. 그렇지. 쓰레기래. 돈을 놔도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빈성은 사실 결국에 허생이 나와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고. 그 다음 4번. 도피처. 홍길동은 어쨌든 도피해서 간 곳이었고 5번은 틀렸죠. 신분질서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이 아니라 지속되는, 유지되는 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8번 같은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딱 영광여고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이미 그 외부 문제를 푸는 패턴을 연습을 많이 한 친구야. 그래서 딱 A를 보자마자 지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먼저 적은 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 안빈낙도, 안문지족. 왜 여기가 안빈낙도 안문지족이에요? 응? A가 어디지? 요거.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쉽게 쏘니까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고 이건 자연 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정답이 5번인데 산수 이런 단어를 보고 얘 대충 자연 친화인가 보다 이러고 접근해야 돼. 이걸 온전히 다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애는 없어.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행에 나오는 이 분이 분수에 맞다 할 때 그 분이에요. 안분지족의 분이에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내가 띠집을 지었다. 띠는 띠풀로 만든 집, 즉 풀로 엮은 집, 즉 초가집. 초가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지만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나의 뜻에는 이렇게 사는 게 내 분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석을 말해주긴 하지만 얘들아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해석 외운 거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띠집에서 안빈낙도 군에서 안분지족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임재라는 작가가 황진이가 죽고 나서 황진이 무덤에서 술 마시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이 친구도 봐봐. 해석을 못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슬퍼? 여기 써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푸는 거야. 지 나름대로 접근을 한 거고 맞아요, 저 말이. 청초,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는다, 누워는다. 이 당시에는 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의문문으로 해석합니다, 보통. 너 자고 있는 거니 누워 있는 거니?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흰 뼈만 묻혀 있니? 네, 이 당시에는 붉은 얼굴 하면 어리고 예쁜 여자를 나타냅니다.
술잔을 잡아도 권할 이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그래서 이거는 친구를 잃은 슬픔 혹은 이별의 슬픔이 주제입니다. 뒤에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이 전년도 해에서도 나왔어요. 선지에. 영광여고에서.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겨울방학 때 배운 사람이 있죠.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뜻이고 한 손에는 막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뾰족뾰족한 가시를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고 했대요. 그렇다는 건 늙음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이 부분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기도 하죠.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건 결국 늙음을 막을 수가 없다 라는 해학적인 표현이었고요. 나올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자 2번 선지에 있는 시조도 정말 너무 유명해. 근데 애들이 해석을 잘 못해. 대추가 내가 그림까지 그려야지. 대추가 볼이 붉어졌어. 대추 원래 색이 뭔지 알아요? 대추. 초록색. 그러지 원래 초록색이야. 근데 얘가 갈색이 되는 때가 있어. 그게 가을이에요. 대추의 볼이 붉어졌다. 그걸 의인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밤이 어찌 떨어지며 별을 벤 구루터기에 개는 어찌 내려오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을에 대추가 볼이 붉어지고 밤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별을 뱉대. 가을이면 이제 별을 수확하잖아. 그루터기가 뭐냐면 이렇게 딱 베고 났을 때 뾰족뾰족하게 남아있는 애들? 근데 나는 옛날에 여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별을 벤 그루터기 옆에 개가 왜 있지? 이 고민을 진짜 오랫동안 했어. 왜 있게? 내가 이걸 학생한테 답을 얻었는데 그 농촌에 가면요 그 논농사를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가 첨벙첨벙 하대요. 물이 많아서 거기에 민물개가 있대. 알고 있어요? 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가 아마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민물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가을날의 풍류 혹은 풍요로움이고요. 이 작품도 자연 친화지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안빈낙도가 없어서 그래요.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없고요. 술이 있자 채장사꾼이 돌아다니니 안 먹고 어찌할 것인가. 이 당시는 술을 채에 걸러 먹었어. 막걸리를 걸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아니지. 술지겜이라고 하나? 알아요? 술 막걸리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증류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씨 리틀 포레스트 안 봤어? 그 막걸리 만들 때 뭐 어떻게 해 걔가? 밥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헝겊 같은 거에다가 거르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돌아다니니까 얘한테 채를 사가지고 술을 걸러 먹어야겠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1번 해석 안 됐어도 이 말을 바로 찾아야 돼. 충절. 절이 뭐야? 절개잖아.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지조절개예요. 나머지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서 자, 이 문제는 관점을 묻는 문제예요. 관점. 그러면 이걸 그냥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내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외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내재라는 건 소설로 따졌을 때 서술자나 시점, 구성 방식, 문체, 등장인물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고 외재는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바깥에 있는 걸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잖아. 시대현실과 관련 지으면 반영, 작가랑 관련 지으면 표현, 독자가 얻은 깨달음이나 아니면 반성 등의 내용이 나오면 효용이다. 이거 허생전에 대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허생은 이완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이 중에 내재적 관점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내재적 풍자소설이다. 내재적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외재 중에서도 표현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관련이 있다. 외재 중에서
반영론적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A예요. A가 뭐예요? 요 세 개 중에 뭘까? 반영이죠. 그래서 정답이 그 당시라는 말이 들어간 선지다. 그 나머지도 보면 되죠. 직권증이 하지 못한 일을 실현한 허생 내재죠. 아 나도 이거 해야겠어. 효용. 대화 내재. 작가 들어가니까 5번은 표현. 너희가 이번에 문학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10번 문제 추론 문제예요. 나머지 선지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말하는 쏟아질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했을 때 너희가 바로 말해야 되는 게 미완의 결말이야. 그래서 5번을 바로 해야 되고 사실 2번 같은 거 봐봐. 2번 아니면 4번 틀린 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리지 않은 선지를 봤을 때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내신 시험은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라서 나머지 뭐 1번은 틀렸고 2, 3, 4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가장 적절한 거 5번으로 바로 고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허생의 처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허생의 처가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말은 해줬는데 허생의 처를 알려주진 않았어.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작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때 처음 본 거야 이 작품을. 근데 시험 보기 전에 혹시 몰라서 허생의 처를 한번 보기는 했어 애들이랑. 그 부분이 이제 나온 건데 특히 이 허생의 처의 마지막 말 있죠. 이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하면 돼. 이 허생의 처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붕세. 붕세가 뭐야? 붕세. 아 붕세를 모르는구나. 어떤 느낌에서일 것 같아? 붕세? 약간 봉황과 있죠. 그러니까 약간 전설상의 새? 이런 느낌이야. 커다란 새. 너는 큰 새고 난 참새야. 그래서 나는 너의 높은 경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 가. 나 이제 앞으로 내 삶 살 테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남편을 까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이런 말 하죠. 부녀자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야 너의 그 말은.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난 꼭 그렇게 살 거야 내 멋대로 이렇게 말하잖아. 허생전과 허생의처는 기본적인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허생의처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점도 비슷해. 그런데 허생의처는 허생전에서는 부수적인 인물이었던 와이프가 이제는 주인공이 됐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 답이 5번이고 1번 문제 방금 했던 얘기죠. 2번 조선 후기 사회 문제점을 풍자하는데 바에서는 그 허생이 가부장적인 남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3번은 맞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수동적이었는데 바에서는 지할만 하잖아. 4번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원래는 이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부장적인 사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4번은 맞습니다. 5번이 이제 조금 애매한 선지인데 허생전만 봤을 때 허생전이 이 가부장적인 가치를 비판하나요? 그게 없어요 허생전에. 그래서 5번 선지에서 허생전만 봤을 때도 관심을 보이나 그 해결책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허생전부터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허생의 처라는 그래도 어쨌든 작품을 지금 한번 본 거잖아. 눈으로나마. 그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로 갈게요. 자, 8번. 이거는 쉬웠죠? 정답은 2번. 안목이 있는 인물.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내가 선지를 적어줬었어. 자습서에. 그 다음 10번도 내가 자습서에 적어줬어. 근데 5번.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아니라 뭐야? 나섰는데 못 잡은 것 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 11번 처음부터 갖춰진 곳 아니고 상업이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문자와 의관 제정 못했고 5번 수익금을 모두 굶주린 사람한테 다 주진 않았어요. 나눈 걸 걔네한테 줌으로써 돈을 받는 거지. 외곽내요 이런 거 왜 나왔냐고 주는 거지. 그 다음에 12번은 사재기를 고르는 건데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만금을 쪼개가지고 그만큼의 물건을 나눠서 산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요런 거는 나오면 감리덕지. 그 다음에 2020년과 2019년은 박은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시험 문제랑은 좀 다를 거야. 그리고 11번 문제는 저번에 얘기해줬어요. 묘사. 그 다음에 12번은 저번에도 이제 제갈량 때문에 답이 4번이다라고 했는데 얘도 나머지 성질 한번 볼게. 자, 1번은 별표 쳐야 돼, 얘들아. 왠 줄 알아? 이게 영광여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황의 도산12곡이라는 작품이야. 이황. 그 소명이한테 내가 옛날에 물어본 적 있어. 소명이네 반에서 아 너희 반 아닌가? 5,000원짜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어? 1,000원짜리 이야 이황이야? 이황이죠. 1,000원이 이황이고 5,000원이 이인데 왜 이황이랑 이가 지폐에 있어? 성리학. 그쵸? 그래서 이황은 항상 공부하자는 얘기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영광여고에 이 선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어떤 작품에서 나왔냐면 너희가 다음 주에 아마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배울 거야. 근데 그 상춘곡이 주제가 자연친화거든요. 그때 얘가 선지에 나온 거야.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떤 반 애가 자기네 반에서 한 명 빼고 다 그걸 골랐다는 거야. 답으로. 근데 다 틀렸어. 애들이 1번을 자연친화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그래, 이거 2개 때문이야. 원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얘가 좀 변수가 되는 작품이에요. 이황은 작가라도 주지. 이황은 주제가 항상 얘예요. 학문수양의지. 그래서 여기서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오랜 시간 푸르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쟤네처럼 그치지 말고 오랜 시간 푸르자 라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는 자연친화여도 이면적으로 봤을 땐 쟤네처럼 변함없이 공부하자 라는 얘기라서 주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좀 너무한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자연친화가 아니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번은 방학 때 배운 친구들 있죠? 백이숙제가 왜 지조절개를 상징해? 그렇죠. 옛날에 백이랑 숙제라는 친구 사이에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은나라에 살던 애들인데 은나라의 어떤 남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나라를 세운 거야. 근데 이 백이랑 숙제가 열받아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죠. 근데 이 화자가 하는 얘기 그거야. 야, 굶어 죽으려면 그냥 죽지. 고사리는 왜 캐먹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주나라 왕의 땅 아니야? 나 같으면 안 먹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지조절개를 강조하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고 3번은 아까 했던 작품이죠. 5번. 고전시가에서 500년 나오면 무조건 고려 왕조가 멸망한 걸 한탄하는 거고 이건 외워야 되죠. 해석은 굳이 안 적을게. 왜냐면 시험 문제 500년 나오면 무조건 주제가 이거니까. 해석 못해도 돼. 상관없는 거지. 흥하고 망하는 게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많을 때는 고려 왕조의 성터입니다. 고려 왕조의 성터가 가을풀밖에 없다.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여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손님이 눈물겨워한다. 보통 옛날에는 해가 지는 건 왕이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그냥 일부러 해석 안 적었어요. 요거 보고 바로 주제 추론하라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19년. (5번이) 왜 틀렸어? 왜 이게 보수적인 신분의식의 환계가 아니지? 레오나? 아, 혹시 이거 아직 못 풀었어?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이 지금 5번이야. 왜일까요? 인과관계가 안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그럼 앞에가 틀린 거야? 뒤에가 틀린 거야? 뒤를 뒤에가 틀렸어. 그러면
얘가 글을 아는 애를 다 데리고 나온 건 보수적 신분의식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왜 아닌데? 글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어? 글이 재앙의 원인. 글이 재앙의 원인.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작가의 보수적 신분의식이라는 건 신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렇다는 건 양반을 옹호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오히려 양반을 지금 쓰레기로 몰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오히려 신분의식을 깬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저런 말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체크를 잘 해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전에 이런 것들만 한번 확인해보고 가면 되고요. 자, 8번 문제는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낸 문제인데 군도들을 이끌고 빈성으로 들어간 거는 구체적으로는 걔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 싶어서 그걸 현대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면 결국 국민들에게 이용후생의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1번 빈성으로 들어가는 게 가족을 지키려는 건 아니잖아. 3번 자급자족 안 하잖아요 얘네. 4번 해외무역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투명한 기업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재테크 뭐야 왜 나온 거야? 관련이 없죠? 그 다음 9번 문제 정답이 지금 2번인데요. 왜일까요? 그게 왜? 나머지 선지는 그냥 글에 대한 얘기야. 근데 2번만 나의 깨달음이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1, 2, 3, 1, 3, 4, 5에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글을 보고 아 그랬나봐 이게 다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도 자성 있는 문제를 쏟아는 형사국가 문제 변형해서 낸 거거든요. 참고로 하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문제? 그럼 잠깐만 쉴게요.